저녁 6시 윤정은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날이 규칙적으로 팔을 썰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의 목련나무는 아직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3월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윤정은 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녀왔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의 그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넥타이가 평소보다 느슨했고 와이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거쳐 있었습니다. 저녁 곧 준비돼요. 윤정은 다시 팔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졌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윤정은 22살의 민호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의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당시 민호는 로스쿨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윤정은 은행에서 텔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야심이 있었고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윤정은 그런 남자가 좋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도 방향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윤정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민호의 제안이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어주면 내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정은 동의했습니다. 수진이 태어났고 윤정의 하루는 딸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승진했습니다. 집은 점점 넓어졌고 가구는 점점 비싸졌습니다. 그러나 민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윤정은 된장찌개를 끓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이웃집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2층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은 요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시 때문이라고 했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이 집의 공기를 불편해한다는 것을. 금방 차려줄게. 윤정은 식탁에 접시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3개의 접시, 3개의 수저, 3개의 물잔. 그것은 완벽한 가족의 형태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민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진도 내려왔습니다. 3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내일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녁도 늦을 거예요. 저녁은 먹고 들어올게요. 네. 수지는 2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밥을 삼켰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호는 서재로 들어갔고 수지는 다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윤정은 홀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인 민호의 재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정은 수건으로 손을 닦고 재킷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습관적으로 재킷을 들어 올렸습니다. 옷걸이에 걸려는 순간 옷깃에서 낯선 향기가 풍겼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향수였습니다. 윤정이 쓰는 향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재킷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흰색 와이셔츠 깃부분에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붉은색이었습니다. 립스틱이었습니다. 윤정은 재킷을 천천히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숨이 조금 얕아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자는 손보다 먼저 웃음으로 배신한다. 윤정은 고개를 들어 서재 쪽을 봤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호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서류를 보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윤정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를 닫고 가스레인지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윤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목련나무가 보였습니다. 가지 끝에 작은 봉우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곧 봄이 올 것입니다. 꽃이 필 것입니다. 그러나 윤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꽃은 피기 전에 떨어진다는 것을.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심장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분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운 확신만이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은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정은 세탁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의 양복 바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집는 것은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명함, 영수증, 때로는 잊어버린 현금이 나왔습니다. 그날도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객실 요금, 2인 조식, 와인 2잔. 총액은 48만 원이었습니다. 목요일. 윤정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민호는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지도 않은 채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야근이 너무 길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정은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것이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의 땀이었습니다. 윤정은 영수증을 접었습니다. 세탁기 위에 세제통을 열고 그 안에 종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윤정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반지 상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상자를 열고 립스틱 묻은 셔츠 깃을 꺼냈습니다. 그 옆에 호텔 영수증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2개의 증거. 윤정은 상자를 닫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저녁 6시 식탁에 3사람이 앉았습니다. 윤정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민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수지는 밥을 뜨지 않고 국물만 떠먹었습니다. 요즘 입맛이 없어. 윤정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배가 안 고파요.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제대로 먹어야지.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 네, 수지는 짧게 대답하고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멈췄습니다. 윤정은 민호를 봤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와이셔츠는 깨끗했습니다. 새로 산 것이었습니다. 윤정이 빨래하지 않은 셔츠였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또요. 윤정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예요. 파트너들이 다 나가요. 그렇군요. 윤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2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딸의 눈빛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호는 서재에서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윤정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윤정은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왜? 아빠 요즘 일이 정말 많대요. 윤정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래. 네. 로펌에서 큰 케이스를 맡았대요. 그래서 야근도 많고 회식도 많고.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윤정은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수진아, 네, 넌 어떻게 알아? 뭐려? 아빠 일이 많다는 걸.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접시를 헹궜습니다. 물소리만 부엌을 채웠습니다. 아빠가 그러셨어요. 수진이 겨우 말했습니다. 언제? 저번 주말에요. 아빠랑 단둘이 밥 먹을 때요. 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번 주말 윤정은 친구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윤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멀어졌습니다. 윤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정원을 덮고 있었습니다. 목련나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윤정은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더 깊은 곳이 무너졌습니다. 밤 11시 윤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어디 있냐고? 누구와 있냐고? 윤정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취한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렸어요. 왜요? 먼저 자도 되는데. 그냥요. 민호는 소파 옆에 섰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냄새도 났습니다. 향수였습니다. 피곤해요. 먼저 올라갈게요. 민호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윤정은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와이셔츠 뒤쪽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냉정한 소리였습니다. 새벽 2시 윤정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창가에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련나무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가족이 나를 속일. 내가 지킬 건 오직 나 자신뿐이야. 윤정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웠습니다. 윤정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를 꺼내 컵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내일도 아침을 차려야 합니다. 수진의 도시락을 싸야 합니다. 민호의 와이셔츠를 다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평소처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녀는 컵을 싱크대에 놓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침묵 속에서 윤정의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욕실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봄맞이 청소를 시작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안방 욕실은 민호의 공간이었습니다. 윤정은 보통 이곳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든 서랍을 열고 모든 선반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튜브가 나왔습니다. 윤정은 튜브를 들어 올렸습니다. 투명한 젤 타입의 윤활제였습니다. 새 제품이었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튜브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욕실을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찬장을 열었습니다. 청소 도구들 사이에서 순간 접착제를 꺼냈습니다. 작고 은색인 튜브였습니다. 크기가 비슷했습니다. 윤정은 다시 욕실로 올라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윤활제를 꺼냈습니다.
그 자리에 순간 접착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윤활제 튜브를 들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쓰레기통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싱크대 아래 청소용품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6시였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먹을래요? 아니요. 샤워하고 좀 쉴게요. 민호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윤정은 거실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서 앵커가 경제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민호가 내려왔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산책 좀 하고 올게요. 지금. 네. 머리가 복잡해서요.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윤정은 창가로 갔습니다. 민호가 골목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저녁 먹을래? 나중에 먹을게요. 알았어. 윤정은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국과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드라마였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울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산책 오래 하셨네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친구를 만났어요. 오래 이야기했어요. 그랬군요. 민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윤정은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민호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올라갈게요. 네. 민호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윤정은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새벽 1시 윤정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민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윤정은 눈을 떴습니다. 민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민호가 몸을 뒤척였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욕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지금은 안 돼. 내일 봐. 응, 알았어. 통화가 끝났습니다. 민호가 나왔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윤정은 숨을 고르며 잠든 척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였습니다. 회식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샤워하고 잘게요. 민호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윤정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위층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안 떨어져. 이게 뭐야?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아, 뭐야, 이거.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단 쪽을 봤습니다. 발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물 좀 가져와.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윤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와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상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붙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긴 머리에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당신 병원 가야 해. 빨리.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윤정은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119 부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윤정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골목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가로등 아래 섰습니다. 집 쪽을 돌아봤습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붉은 불빛이 골목에 들어왔습니다. 구급차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10분 후 민호와 여자가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담요가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윤정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당신이 윤정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다시 울렸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방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침대 시트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순간 접착제 튜브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윤정은 서랍을 닫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48세 여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야. 윤정은 작게 말했습니다. 너의 거짓에 맞는 결말이지. 윤정은 욕실을 나왔습니다. 침대 시트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내려가 차를 끓였습니다. 창밖으로 목련나무가 보였습니다. 봉우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잎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윤정은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흘 후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윤정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윤정, 그가 불렀습니다. 윤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한 거지?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정상이야? 모르겠어요.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야? 정상이 뭔지요.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정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뭐, 이 집은 이제 당신 자리 없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쳤어? 여기가 내 집이야.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제 집이에요. 윤정은 현관 옆 짐가방 2개를 가리켰습니다. 당신 옷 챙겨뒀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보낼게요. 윤정,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에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수진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빠 쫓아내려는 거예요. 윤정은 딸을 봤습니다. 그래, 왜요?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요? 수진아. 윤정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넌 알고 있었잖아.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걸. 알고도 나한테 말 안 했지. 그건 침묵은 보호가 아니라 배신이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그랬어요. 가족이 깨질까봐요. 이미 깨졌어. 내 아빠가 깬 거야.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수진이 앞에서 이러지 말고. 이야기는 변호사 통해서 해요.
윤정은 짐가방을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혼 서류 보낼게요. 민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짐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정은 문을 닫았습니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너무해요. 그리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윤정은 그대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윤정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7층이었습니다. 정혜진 변호사님 찾아왔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상담실이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김윤정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혜진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전화로 간단히 들었습니다. 이혼 소송 의뢰시죠? 네, 남편분의 외도가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증거가 있으신가요? 윤정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호텔 영수증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서류를 살폈습니다.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집과 예금 모두 제가 가져가고 싶어요.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시죠? 25년입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남편분께 불리한 조건이 될 겁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후 첫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윤정은 법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옆에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민호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윤정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가 쟁점이겠네요. 민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신청인은 혼인 기간 동안 가정 경제에 기여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혜진이 반박했습니다. 신청인은 25년간 가정을 지켰습니다. 피신청인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났고 이는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외도 증거가 확실합니까? 혜진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병원 기록, 증인 진술서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정도면 유책이 명확하네요. 민호 측 변호사가 당황한 듯 민호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본 재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달 후 법정이 열렸습니다. 윤정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정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속였습니다. 웃음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남편은 1년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야근이라 거짓말하고 회식이라 속이며 저를 기만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고 측 진술 들어보니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있던데요. 혜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재판장님. 피고는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비와 식사비를 결제했습니다. 총액 1200만 원에 달합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민호를 봤습니다. 피고 사실입니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지출이었습니다. 호텔 숙박과 2인 조식의 업무인가요?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혼인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혼을 인정합니다. 재산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로 분할합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십시오.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윤정은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4월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하얀 목련가지를 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끝났어? 윤정은 목련가지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윤정은 딸을 안아줬습니다.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윤정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의 목련나무가 보였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월이 왔습니다. 윤정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햇빛이 목련나무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윤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 샀어? 국화 모종이요. 같이 심으려고요. 수진은 윤정 옆에 앉았습니다.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학교는 어때? 괜찮아요. 친구들도 잘 지내고. 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응. 미안해요. 윤정은 딸을 봤습니다. 수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한테. 괜찮아. 아니에요. 전 겁쟁이였어요. 가족이 깨질까봐 무서웠어요. 윤정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잘못한 거 없어. 있어요. 전 엄마를 지켜야 했는데. 수진아. 윤정은 딸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이제 울지 마. 넌 내 편이야. 우린 다시 시작이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목련잎을 흔들었습니다. 국화 심을까? 윤정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정원 한쪽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삽으로 흙을 팠습니다. 수진이 모종을 꺼냈습니다. 노란 국화였습니다. 여기 심을까요? 좋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모종을 심었습니다. 윤정이 흙을 덮어줬습니다. 물 줘야지. 수진이 호스를 가져왔습니다. 물을 뿌렸습니다. 흙이 젖으며 색이 짙어졌습니다. 예쁘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가을에 꽃 피면 더 예쁠 거야. 두 사람은 일어나 손을 털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윤정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이 식탁을 차렸습니다. 엄마 접시 2개만 놓으면 돼요. 수진은 2개의 접시를 놓았습니다. 2개의 수저, 2개의 물잔. 윤정이 음식을 날랐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볶음, 계란말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같이 영화 볼래요? 무슨 영화? 로맨스 코미디요. 친구가 재밌대요. 좋아. 진짜요? 오랜만에 나가자.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정도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윤정은 거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엄마 현관등 나갔어요.
수진이 복도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전구 있을 거야. 창고 봐봐. 잠시 후 수진이 전구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갈아 끼울게요. 조심해. 수진은 의자를 가져와 현관에 섰습니다. 낡은 전구를 빼고 새 전구를 끼웠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와, 진짜 밝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따뜻한 빛이 현관을 채웠습니다. 윤정이 다가왔습니다. 불빛을 올려다 봤습니다. 오래됐던 거구나. 이제 밝아요. 그러게. 밤이 깊어졌습니다. 수진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윤정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수진이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윤정은 천천히 넘겼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의 국화 모종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윤정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 단 불빛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마당에 섰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2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윤정은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건 내 복수의 끝이자. 내 인생의 시작이야. 윤정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민호는 떠났습니다. 집은 윤정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윤정 자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켠 사람이었습니다. 위층에서 수진의 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있었습니다.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윤정은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가스레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껐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수진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안에서 음악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윤정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수진과 함께 아침을 먹을 것입니다. 장을 보러 갈 것입니다. 정원의 국화에 물을 줄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윤정이 직접 선택한 하루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진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윤정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밤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윤정의 밤은 이제 스스로 빛나고 있었습니다.